체육교수이론, 체육교수 방법론하고 체육교수이론, 그러니까 최희창 교수님이 쓰신 책과 그 손천택 교수님이 쓰신 책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체육교수 방법론 먼저 볼게요. 체육교수 방법론에서 체육 수업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어떤 지도와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체육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 수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수업은 어땠다? 현대적 수업은 어떻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체육 수업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좋은 체육 수업이 만들어졌지만 항상 수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틀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뀔 수도 있고 또 발전하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체육 수업을 알고 그걸 이제 개선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를 파악하고 관찰을 해보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항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반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단순 기능인이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현장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현장 개선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떤 혼자 자신만의 문제를 자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화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동료나 또는 이제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또는 장학사분들 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교사의 어떤 수업 기술을 또는 교수 기술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전통적 수업 보면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제식 수업과 안화공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일제식 수업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학교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순사, 뭐 일본 군인 출신의 교사들이 와서 일사불란한 어떤 체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교사는 강의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은 어떤 정해진 자세를 탁 갖추고 수업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생들이 정렬하게 딱 줄지어 있으니 각 맞춰 있으니까 내용을 전달하기에 아주 좋죠. 하지만 어때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자세로 딱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흥미는 소홀한 반면 내용을 전달하기엔 좋은 수업이었죠. 안화공 수업. 안화공 수업은 말 그대로 안화 공부하라 이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키를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공을 빼서 너희들이 원하는 활동을 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체육부장이었습니다. 전교 체육부장이었고요. 체육 선생님은 저희 반, 그러니까 제가 있는 반을 맡을 때에는 선생님이 그냥 키를 저한테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문 열어가지고 애들하고 하고 선생님은 그 업무 보시는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좋지요 뭐 맨날 축구하고 맨날 농구하고 뭐 그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흥미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적 수업은 효과적 수업과 반성적 수업으로 나눠져요. 이제 좀 누가 관여를 해야 돼요? 교사가 좀 열심히 관여해야 되겠죠. 열심히 관여하는데 수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성취예요.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재성이가 학부모 초청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갔다 왔습니다. 아내는 어제 많이 힘들어 했어요. 2교시, 3교시, 이제 2교시 때 전산 수업이었고, 3교시 때 기술과정 수업이었었는데, 전산 수업 때 재성이는 이제 번호가 28번이어서 맨 뒤쪽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재성이는 아직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판도 잘 못 치고요. 예. 컴퓨터 마우스도 잘 다룰 줄 몰라요.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잘 안 써요. 거의 핸드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그 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어떤 화면에 띄운 다음에 뭔가 편집을 해서 어딘가 보내는 작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성이는 하나하나 못 따라가니까 옆 친구한테 물어보느라고 너무 바빴던 거죠. 엄마들 다 있는데 바로 앞에서 재성이만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엄마는 얼굴이 빨개졌던 거예요. 45분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학교는 가는 게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이는 우리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기대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일희일비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언제나 좀 빠른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느린 아이들도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물론 아이들이 이런 컴퓨터 기자재들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에서 효율을 따지지 않았다면, 수업의 효과를 따지지 않았다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학부모들을 초빙한 상태에서 내가 수업의 어떤 효과적인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해요. 아, 수업 구조상, 지금 그 흐름상 그걸 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충분하지.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야. 자기도 되게 힘들었겠다. 근데 재성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효과적인 수업은 수업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어떤 성취가 나타나게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는 건 내가 의도한 것을 배우게 만드는 거고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의도한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수업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업은 어떤 것이겠어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수업이라는 거야. 주어진 45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지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성취하려면 45분 전체 시간이 뭔가 배우는 시간이어야 되죠. 근데 과연 우리가 45분이라는 시간이 전부 배우는 시간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줄도 서야 되고 종치문 나와서 줄도 서야 되고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부상 학자 확인도 해야 되고 수업 기자재도 배치해야 되고 학생들 줄도 세워야 되고 뭐 이동도 해야 되고 뭐 학생들 조용히도 시켜야 되고 주목도 시켜야 되고 분산도 시켜야 되고 다시 합쳐야 되고 뭐 운동장도 뛰어야 되고 막 되게 할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수업 운영과 관련된 일이에요. 수업 운영과 관련된 걸 빼야 그 나머지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들이고 그 지도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학생들은 다양하니까요. 내가 먹을 거리를 딱 한 가지만 딱 갖다 놓으면 아이들에겐 다 맛있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어떤 아이는 맛있다, 어떤 아이는 맛없다, 어떤 아이는 더 다른 걸 더 달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적절한 수준의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느 정도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면 그 수업에서의 아이들은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수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게 바로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 수업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업을 어찌됐든 잘 가르쳐서 수업에서 많은 성취를 만들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과제를 전달하고 학생들을 빠르게 성취시키는 게 교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막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아이들을 막 찍어내듯 이렇게 키워내길 바라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 수업은 운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체육활동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소실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운동 기능을 잘 가르쳐야 돼. 뭐 체력을 발달시켜야 돼.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췄지 학생이 뭘 힘들어하고 뭘 어려워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반성하는 게 바로 반성적 수업이에요. 수업의 효과성도 좋죠. 효율성도 좋아요. 하지만 체육 수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적인 거, 우리 체육 수업이 좀 교육적이다. 당연히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적이죠. 근데 교육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교육적인 겁니까? 뭐 때문에? 다양한 학습 영역들을 배우기 때문에 뭐 단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선생님의 열정에 힘입어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가정의 형편이 좀 안 좋고 사정이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내 표정이 좀 어둡고 내 표정이 우울해 보이면 그냥 간단하게 다가와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차 한 잔을 주시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선생님이 어떤 내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교육적이고 인간적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이 교육적인 것이 되려면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예술적 탐구와 성찰을 주된 활동을 하는 반성적 체육 수업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반성적 체육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 효과적인 수업이에요. 효과적인 수업에 우리가 책에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체육교사, 아주 노련한 체육교사 상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온 체육교사 상의 모습으로 탁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딱 갔어요. 이 책에서는 체육 수업이 엄청 효율적이어서 45분 수업 동안에 거의 35분이 실작습 시간이에요. 근데 딱 이걸 가지고 가서 수업을 딱 진행했더니 안 통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갔더니 난 저거를 정말 막 씹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딱 가서 학교 딱 갔는데 실작 시간은 5분도 안 나와.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줄을 세웠더니 막 이쪽 저쪽 난리가 났고 막 18.8 욕은 상관과 막 싸우고 있고 얘들아 조용히 해 그러면 선생님이나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선생님 말 안 들어. 막 무슨 뭐라 그러면 막 엄마한테 전화해서 민원 들어오고 막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 겨우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종쳐 끝나. 맨날 이게 반복이야. 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개선을 해요?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체육교사상을 교육 전문가들과 뭐 교수님들과 막 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그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런 생각 개선해야죠. 바꿔야죠. 이것이 이 학교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학교 사정이 어떤지,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지, 우리 학교의 용기구는 무엇이 있는지,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요구와 어떤 그 학부모들의 기대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체육 수업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사가 바로 반성적 체육교사가 되는 겁니다. 반성적 수업은 수업 활동 자체는 물론이고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수업 활동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체육교사의 총체적 노력이다. 그래서 교수 기능의 효율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효과적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자아 실현과 수업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체육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체육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고 평등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수업은 전통적 수업과 현대적 수업에, 전통적 수업의 일제식 수업에서 좋았던 내용, 아나공 수업에서 좋았던 흥미, 효과적 수업에서 좋았던 뭐야? 효과성, 효율성. 그 반성적 수업에서 좋았던 내용이 또 뭐야? 어떤 반성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갖춰진 게 바로 좋은 체육 수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흥미, 효율, 반성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잘 믹스가 되어 있다면 이런 수업을 좋은 체육 수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수업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효과가 높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업은 변화를 필요로 해요. 개선되어져야 되죠.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체육 수업 능력이 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체육 수업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선 어때요? 교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반성과 탐구를 하는데 좀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시면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도 하겠지만 좋은 체육 수업 나눔회, 뭐 좋은 체육 수업 연구회 또는 이제 수석 교사님들이 주도하시는 어떤 그 교수법을 어떤 그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실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연수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체육 기능들을 이제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들 보면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제자가 있어요. 농구 이번에 무슨 그 생활체육 그 농구 대회 나갔는데 마지막 3점 슛으로 역전 슛하는 슛을 쏙 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교원대 출신이거든요. 교원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체육 선생이면서 지금 농구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한준혁하고 그 1대1 했다는 그 친구 말하는 건데 3점 슛 요즘에 웨이트 하더니 3점 슛 쏘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 친구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배드민턴을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곧 이제 배드민턴 수업을 하나 봐요.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체육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수 연구와 교사 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교수 연구는 말 그대로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교수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 연구는 누가 연구하는 거겠어요? 교사가 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죠. 교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 연구는 앞서 얘기했던 와 굉장히 완벽한 체육교사 상의 뭔가 그림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수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어디서 해요?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게 물론 연구에서 만들어내는 건 좋아요. 새로운 교수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교수법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 제주도까지 모든 시도 단위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다 맞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그래도 가능한 한 연구의 과정에서 증명되어진 것이어야 되는 거죠.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고. 물론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냈지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다른 환경들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증명되어진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럼 교수가 만든 이론을 누가 받아들여요? 교사가 받아들여요. 그 교사가 현장에 쓰겠죠.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교수고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단순 기능인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연구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 자신이 연구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 자신이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교사 자신이 그 이론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교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수행하는 반성적이고 체계적인 탐구를 하고 주관적인 것,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 주관적인 것은 뭐예요? 내 수업이죠. 저쪽 수업, 우리 수업 다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A 학교에서의 체육 수업, B 학교에서의 체육 수업, 1반에서의 체육 수업, 2반에서의 체육 수업. 우리 수업은 저 수업과 틀린 겁니까? 아니요. 우리 수업은 저 수업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맞고 틀린 거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중요한 건 내가 A 학교에서 했던 체육 수업이 B 학교에서 하는 체육 수업과 동일할 수 없고요. A 학교에서 효과를 거둔 수업이 B 학교에서 효과적이라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땐 교사에 뭐가 필요해요? 교사로서의 어떤 교직과 신념과 그 나름의 철학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관적인 것이고요. 관찰 불가능한 것,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딱 보면 이런 느낌, 얘네들은 좀 뭔가 떡주무로 주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얘네들 딱 보면 한숨부터 나오게 해요. 뭐 그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근데 탁 가면 여러분들 한 4년차, 5년차 되시면 탁 하면 애들 이제 첫날 문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딱 이제 인사할 때 애들 표정 보면 썩었어. 2년 힘들겠다, 3년 힘들겠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갔더니 분위기 딱 좋아. 오, 오케이, 이거 좋다. 뭐 뭔가 나의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왔겠다. 뭐 그게 딱 느낌이 와요. 네.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죠.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올바른 지식인가, 무엇이 올바른 지식 획득 방법인가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 연구 결과를 명문하는 과정에 대한 관점 등을 서로 달리한다. 그래서 교수 연구는 합리적인 관점이라면 교사 연구는 좀 구성적인 관점이죠. 교사 연구는 일지, 토론, 에세이, 사례 연구, 현장 개선 연구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현장 개선 연구입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현장, 바로 교실이에요. 교실과 운동장. 그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누가 개선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개선해줘요? 아니요, 내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현장 개선. 근데 그걸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교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개선 연구라고 하는 거죠. 현장 개선 연구 방법은 현장 교사가 동료 교사나 대학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교육 실천을 스스로 체계적,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건데 굳이 동료 교사나 대학 연구자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것이지만 너무 주관적이면 어때요?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다라고 하고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
3의 눈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동료 교사나 또는 내가 교수를 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 연구자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청 장학을 하던가 컨설팅 장학을 하던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 개선 연구의 주체는 교사 자신이에요. 대상은 누구겠어요? 뭐겠어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실제적 교육 활동, 자신의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 목적은 뭐예요? 지금 하는 건 수업이 이전보다는 더 좋은 수업이 되게끔. 그러니까 좋은 수업이라는 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도 잘 전달하고 흥미도 있고 효과적이고 반성적인 이런 체육 수업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내가 다 했는데 효과성이 좀 떨어져.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 좋은데 아이들이 재밌어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흥미를 높이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현장 개선 연구는 어떤 문제 상황 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그 일과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자기반성적 탐구의 한 종류다. 이렇게 집단적이다란 말이 여기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의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가 보면 아주 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 강의를 하고 제가 저기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떨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는데 뭔가 틀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쏙쏙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찍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현장 개선 연구는 4가지 절차를 거쳐요. 일단 개선하려면 뭐가 있어야 개선을 해요? 문제가 있어야 개선. 일단 문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 파악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개선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문제 파악 및 계획을 하고, 개선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요? 이거는 현장 개선 연구 말고 여러분 인생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개선하는 데도 이 절차를 수립하면 돼요. 나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했으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요? 의도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계획을 실천하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관찰해야 되겠죠.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찰된 결과물을 가지고 뭐 해요? 잘했네? 잘 안 했네?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한 다음에 뭐예요? 반성한다는 건 잘했어. 반성해서 반성할 게 없으면 땡큐인데 반성할 게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것도 문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개선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실행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역동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현장 개선 연구예요. 그래서 현장 개선 연구는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4가지 단계를 기본 사이클로 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4가지 기본 단계는 순환적 사이클로 거치게 된다.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또는 만족할 때까지. 수업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순환 과정이 문제로 한번 출제됐었고요. 교사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이루어지는 협동적 과정이다, 집단적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성적 체육 수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그럼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수업은 완벽한 수업이에요? 아니죠. 완벽한 수업이 아니에요. 완벽한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수업이 곧 반성이에요. 반성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수업 때는 반성해서 개선해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반성하고 나면 또 곧 수업이 반성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선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업이 곧 반성이고 반성이 곧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육 수업 들어가시면 한 7개만 들어가신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한 주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텐데, 보통 이제 3시간씩 수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을 들어가요. 첫 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그 수업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첫 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단원의 첫 수업. 나 다른 건 한 번도 안 해봤어. 나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수업 지도안을 딱 만들어서 첫 수업 한 거예요. 어떨까요? 미숙할까요? 일단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웠겠죠. 계획을 열심히 세웠고, 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도 하겠지만, 예상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딱 해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45분 계획을 했는데 45분 동안 다 하지도 못했고,
의도했던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허탈하게 끝나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안 맞나? 계획이 잘못 세워졌나? 뭐 반성할 거예요. 근데 2교시에 또 수업이야. 똑같은 수업인데 뭐 2교시에 1교시 때는 일반 수업인데 2교시 때는 2반 수업이에요. 2반이었어요. 2반 수업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까랑 똑같이 하겠어요? 아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요게 얘는 먹히네? 근데 아까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안 먹히네? 근데 어쨌든 아까는 4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반 할 때는 뭔가 조금 한 것 같아요. 근데 3교시 또 수업이야. 연속. 또 세 번째에서 하는 거죠.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수정하겠죠. 근데 아까보다 2교시 때보다 좀 나은 수업이 된 거예요.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 4교시는 없었어. 점심 먹고 5교시야. 5교시 또 수업 있어. 또 똑같은 수업이에요. 또 해. 어때요? 좀 나아지겠죠. 배부러 졸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고 딱 한데 끝났어. 오늘 4교시 다시 수업 끝. 그리고 이제 딱 퇴근해가지고 오늘 수업이 어때고 이렇게 다음날 1교시 또 수업이야. 똑같은 수업. 네, 이번엔 5반 수업이에요. 1, 2, 3, 4반 수업, 5반 수업. 어떻겠어요? 더 나은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날 이제 끝났어. 어쨌든 나 수업이 없구나. 출장 갔다 오고 없어.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6반 수업이야. 어떻겠어요? 야, 이렇게. 오케이. 자, 시간, 오케이, 끝! 딱. 근데 마지막 7반 수업이에요. 10반 수업 어떻겠어요? 야, 5분 남네? 야, 오케이. 5분 동안 너네 자유시간. 끝!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반. 자, 2차 시 수업. 또 이래.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어때요? 또 한 이틀째 가면 이제 좀 그래 요령이 생겼겠지. 이렇게 하겠죠. 1학기 때 막 이런 거 힘들지, 내 반 아이들 말 안 듣지, 막 체육대회 준비해 애들이 오늘 막 체육대회 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 체육대회 막 한다 그랬는데 비 와가지고 못 해가지고 오늘 하는데 많던데. 어쨌든 막 행사도 준비해야 되지, 막 힘들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여러분 임용되고 2학기쯤 되면 이제 어때요? 분위기가 다 잡혔죠. 그러면 체육 수업 갈 때 이제 널널하죠. 마음이 편하죠. 원래는 1학기 때는 수업 전날에는 술도 안 마셔. 회식 있어. 안 됩니다. 저 내일 수업 있어서 못 먹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어때요? 내일 수업이, 괜찮아! 뭐, 먹고, 수업도 빡 하고, 다 끝나죠. 이제 노련한 교사가 되실 거예요. 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성적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 하나 있어요. 92학번 선배님인데, 제 교생실 나갔을 때 그 선배가 있는 학교예요. 제 모교인데 거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1년 365일 동안 1년 365일 술을 마셔요. 진짜로 1년 365일 술을 먹어요. 그날도 교생실 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있잖아요. 우리 4주 있잖아요. 4주에 출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땐 토요일날도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 다 술 먹었어요. 4주 동안 월화수목금토 술 먹고 월화수목금토 술 먹고 4주 동안 술 먹은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모교니까 체육 선생님도 그 있었을 때 당시에 체육 선생님이 계시니까 일단 기본 일주일에 2번씩은 불러요. 체육 선생님이 2번 불러요. 무조건 2번씩 가요. 그쵸? 그리고 학년 회식이 있고요. 교과 회식이 있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생끼리 또 회식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꽐라가 돼서 왔잖아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술 먹었거든요. 근데 수업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정자세를 있는 거예요. 형도 힘든가 보다 딱 생각했는데 메모지에다가 막 쓰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오늘 수업하는 이 반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가요. 네. 밤새 술 먹고 와가지고 그 수업을 해요. 그 다음 연속 수업인 거죠. 저는 막 어디 가고 있을까? 화장실 가서 막 토해내고 있는데 또 탁 하고 있어요. 항상 수업 들어가기 5분 전에 그걸 탁 세우고 가더라고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 건데도 항상 늘 루틴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은. 그래서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해요. 술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자기 할 일을 잘하니까. 반성과 실천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질 때 이 과정은 연구가 되고 수업은 곧 연구이고 교사는 바로 연구자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논문을 쓰고 뭔가 서류를 만들어내야 연구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구를 하신다면 그 자체가 연구가 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개선 연구 각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문제 파악 및 계획 단계인데요. 문제 파악. 자, 이해나 개선을 원하는 문제 사태나 상황을 명료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체육 수업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판서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강을 듣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피드백이 왔겠어요. 강의를 처음 해본 아씨 등을 보이고 하네. 막 이렇게 왔어요.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뭐라고 막 욕을 하듯 안 했지만,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늘 피종이 강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마이크는 언제 들어봤기 때문에. 노래방에서만 들어봤죠. 김정민 노래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면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얼굴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어색했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하세요. 이게. 근데 뭐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만 시선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이쪽도 좀 봐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그래요. 정말 이게 틀어져요. 또는 언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 언어 사용에서도 뭐 남학생들과 주로 언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에 대해 언어 사용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남학생들한테 18조8 막 욕을 해대면서 막 하는데, 여학생 그랬어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차별이에요? 모르겠대요. 차별 아닌가 봐요. 아무튼 뭐 그렇게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서운하게 느끼겠어요? 민호 선생님 솔직하더라고. 서운하게 느낄 수 있죠. 왜냐면 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당연히 서운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문제를 파악했어요. 내가 시선도 고루고루 주지 못하고, 성별로 차별을 하고 있고, 여학생만 이뻐하고, 남학생은 엉덩이 2대 때리고, 여학생은 그냥 이쁘다 말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차별적인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되죠. 수업 때 욕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수업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 파악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야, 피존 선생님, 욕 좀 그만해라. 남녀 차별 좀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계획을 세워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언어 순화도 해보고 공평하게 관심을 가져주자. 그래서 계획은 파악된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 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했는데, 여기는 어떤 개선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실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실현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실현할 수 없는 걸 계획을 세우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과 이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될 거고요. 또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거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용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실행 단계예요. 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게 실행 단계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용어 사용이라든가 뭐 주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실행을 옮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선 계획은 실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통제를 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개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계획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뭔가 꼭 계획대로 뭔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업을 나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계획이라는 건 계획을 세웠을 뿐,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통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수업에선 또 다른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은 내가 이전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떤 새롭게 수정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안내를 하는 과정일 뿐인 거지, 이거를 어떤 통제적인 의미에서 접근은 아니란 겁니다. 교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당면하게 되고, 그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대요? 수정될 수 있대요. 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은 반성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계획은 계획이되, 계획은 우리가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는 않고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될 건데, 근데 계획대로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때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획을 세워요. 좀 큰 넓은 폭넓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죠. 근데 상황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이런 유동성과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데, 너무 틀에 탁 고정되어 있으면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성적 실행이 되어야 하고요. 계획을 반성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실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난점들을 적절히 수용하고 개선하면서 이루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그럼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까지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관찰해야 되겠죠.
계획은 잠정적인 성격을 띄어야 하며 융통성이 있고 상황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는 타협과 절충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고지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계획세운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융통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장 개선 연구는 뭐가 필요해요? 융통성이 필요해요. 관찰. 자, 계획대로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교사는 비판적 관찰자로서 동료 교사는 연구를 함께하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관찰자는 다음 단계인 반성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은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언어 사용이라든가 내가 욕을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수업 중에. 그럼 뭘 해야 돼요? 욕을 한 횟수로 빈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누구하고 주로 상호작용할까?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계획이 실행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할 거고요. 관찰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져야 돼요. 어떤 것을 관찰할 건지.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 직관적 관찰이라면 수업 중에 뭐 이런 거죠. 딱 여러분들이 하품한 횟수. 근데 다 셌거든요, 지금. 앞에서. 재훈 선생님 몇 번 했고, 민호 선생님 몇 번 했고, 나 다 셌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누구는 뭐 하더라, 이런 것들 직관적 관찰법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업 중에 무엇을 관찰할지에 대해서는 행동적 역으로 명확히 정의 내려놓으면 그런 내용들을 다 하나씩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관찰은 그 성격상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여기서 관찰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계획이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관찰도 내가 관찰할 내용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문제 상황들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행동적 영어로 딱 정의해서 뭐 7가지를 관찰하기로 했어. 근데 7가지 말고 또 다른 뭐 2가지의 요인이 문제 상황이 생겨.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나 그거 계획 안 세웠으니까 관찰 안 할래. 그리고 가요? 아니죠. 이 2가지 상황을 관찰해야 나중에 반성을 할 때 이 2가지 문제 상황을 고려해서 또 새로운 개선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찰은 언제나 비판적인 자기 반성을 위한 기본적 바탕을 제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대한 관찰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 안 돼요. 비판은 생산적인 비판이어야 돼요. 그리고 비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비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반성 단계. 관찰에서 모은 자료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숙고한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교사는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방식으로 벌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교사는 또한 자신이 계획했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려고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반성 단계는 평가의 시간이다. 반성을 통해 현장 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는 반드시 계획의 실천이 문제 이해와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정해야 된다. 그럼 이런 개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관찰하고 반성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추가적인 개선을 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여러 번에 거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03년 기출문제 학교에서 체육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이해 해결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연구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교사 연구의 명칭을 쓰고 케미스 맥타가트가 제안한 이 연구의 4단계 절차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현장 개선 연구였고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요 4단계를 쓰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3년에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됐는데요. 모모중학교 체육교사인 김교사와 신교사가 수업 개선 방법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가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즘 저는 체육 수업이 참 어려워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먼저 체육 수업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케미스 메타가트의 무엇이었어요? 좀 전에 현장 개선 연구였죠. 체육 수업 시간에 일어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얻기가 쉬웠어요. 아래 그림 과정대로 해보니 체육 수업이 개선되고 보람도 느껴지더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문제 파악 및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나에선 뭐예요? 실행을 해요. 다에선 뭐예요? 관찰을 해요. 그리고 반성하고 또 수정된 계획을 마련해요. 자, 가부터 봅시다. 가, 문제 파악 및 개선 계획이래요.
문제중심 학습으로 체육 수업에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교사 스스로 해나간다. 이건 문제중심 학습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중심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이 문제중심 학습이 아니라 현장 개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문제중심 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해야 되는 얘기고, 가는 현장 개선 연구 혹은 실행 연구로서,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체육 수업에서 문제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동료와 협동적으로 실현하는 반성적 탐구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맞죠. 나에서는 여기 뭐예요? 실행 단계죠. 실행에서는 체육 수업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한다. 맞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거네요. 문제 파악. 그러니까 어디? 문제 파악. 나에서는 실행이에요. 체육 수업 개선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실행 결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는지 검토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했는지 검토한다. 검토는 언제서 해요? 관찰된 결과를 언제 검토합니까? 반성 단계에서 하죠. 다에서는 관찰 단계예요. 비판적인 반성을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그쵸? 이게 관찰 단계죠. 맞는 얘기죠. 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을 기록한다. 다 관찰 단계에서 아까 의도했던 것 더하기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관찰해야 되겠죠. 그쵸?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이 정답이 되겠죠. 자, 현장 개선 연구의 과정적 특징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현장 개선 연구는 협동적이라고 했어요. 동료 교사나 또는 장학 담당자 또는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 개선 연구는 4단계가 보세요.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각각 따로따로 문제 파악 및 계획 따로, 실행 따로, 관찰 따로, 반성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이고요. 이런 4개 단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개선 연구는 역동적이고 연속적이고 어떤 집단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무슨 특징이? 과정적 특징이. 그래서 현장 연구의 과정적 특징 3가지 중에 2가지를 썼으면 1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야? 집단성. 그렇죠? 뭐 연속성과 역동성,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로에 집단성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현장 개선 연구 실천. 연구의 규모가 교수 연구처럼 일반적이거나 대규모로 행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4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교수 연구와 같이 각 단계 확연하게 구분되고 체계를 철저하게 거쳐야 하는 경직된 과정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또 관찰해야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특별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고요. 현장 개선 연구의 조건 보면 체육교사는 연구자고 체육 수업은 곧 연구가 된다. 따라서 현장 개선 연구의 중요한 건 수업은 곧 연구를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곳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론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론이 다시 소비되는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장학입니다. 뭐 여러분도 장학 많이 해보셨죠? 보면 장학은 학교의 효율성을 돋고 그 학교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요구에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장학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나 학생들의 발달을 위한 것일 거고요. 교사 측면에서는 뭐겠어요? 교수 기능을 발달시키고 뭐 수업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장학사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막 저희 때는 되게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딱 뒤에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미리 다 짜놓는 거죠. 야, 몇 번 가장 똘똘한 애한테 너 질문해 선생님 너 질문하니까 답변해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놓는단 말이에요. 요새는 애들 그런 거 없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막 질문하고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저기 물어보고 막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자유롭고. 장학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거나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거나 직무 동기를 부여하거나 학교의 효과성을 제고하거나,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건 학교에 이제 근무할 당시에 은사님이 장학사로 오셨어요. 은사님이 장학사로 오셔가지고 은사님이 교회 생활지도 장학 담당자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지도 담당이었어요. 딱 장학사님 마주하러 딱 하는데 되게 익숙하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야 종이야 너 여기 웬일이야? 그래. 선생님 여기 근무해. 그랬더니 야 내가 교회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야. 그랬더니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탁 이제 모아가지고
그 주변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딱 교회 생활지도 이게 딱 띠매고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결혼식 줄에도 서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름도에 살고 계십니다. 보름도.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학의 기능을 보면 교사학습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교사와 기타 교육 종사자들에게 지도성을 제공하는 모든 노력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게 교수, 지도와 관련된 것들을 장학을 하거나 또는 수업 운영, 학생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장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도 기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교사의 교수에 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신장하는 것이라면, 관리에 대한 기능이라면 이제 학생 관리도 물론 있겠죠. 수업 운영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수업 기자재들이라든가 어떤 물건과 관련된 물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게 됩니다. 장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상장학이죠. 전문가 장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상장학,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1대1의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 수업 관찰 계획 수립하고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 결과에 협의해서 보다 이제 어떤 수업 기술이라든가 어떤 관리 기술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장학의 형태가 바로 임상장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학 담당자는 주로 누구예요? 여기 교장, 교감, 외부 장학 요원과 같은 누가 담당을 해요? 전문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장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동료 장학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또는 수석교사 아니면 여러분들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된 상황에서 서로 전문가, 여러분들도 전문가니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토의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면 이건 동료 장학이 되겠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연구 중심의 동료 장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협의 중심 동료 장학. 뭐 협의 중심이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체육교과니까 체육교과 협의회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이제 학년에 있으면 동학년 협의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학생부에 있다면 학생부 소속 선생님들과 부서 간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 중심 동료 장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학. 자기장학은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수업을 자기 스스로 관찰해야 되니까 캠코더 놓고 이제 자기 수업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캠코더를 딱 놨어요. 내 수업이 어떤가 찍는데, 근데 그 반이 제일 정말 반장이 제일 싸가지예요. 제일 싸가지. 하여튼 걔가 지금 생각해도 걔 싸가지야. 근데 수업을 하는데 그냥 내가 뭐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생님 수업이 어떤지 내가 관찰하려고 그런다. 그거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수업을 딱 진행했어요. 근데 한 10분 했는데 반장이 선생님 평소처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 왜 평소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랬더니 아 평소 다른데요? 막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 비슷하지. 그러니까 아,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고요. 평소에 안 하시는 행동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에이씨 안 해. 그게 고스란히 찍힌 거죠. 수업에 애들 싸우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웃기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걸 또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아이들하고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수업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긴 했어요. 그 다음 확인장학. 확인장학은 교장이나 교감이 잠깐 동안 비공식으로 학습을 순시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 수업하고 있을 때 복도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쭉 보시잖아요. 우리는 체육 수업이니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때 아마 체육 교감 선생님보다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 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학교 환경 관리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텃밭 일구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쓰레기 줍거나 주변에 풀 제거하거나 이러면서 학교 주변 돌아다니세요. 그럼 여러분들 체육 수업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업하는 장 쪽으로 이렇게 오고 계세요. 열심히 수업하면 되죠. 네, 뭐 살짝 교장 선생님 보고서 살짝 눈 인사하고 이제 수업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아이들이 뭐 교장 선생님한테 굳이 인사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수업 교실에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수업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요청장학. 요청장학은 이제 아까 임상장학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청장학은 누가? 교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형식적이고 상투적이면 연례 행사적인 장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으로 일선 학교나 교사가 장학의 필요성을 느껴 장학자를 초청하면서 이루어진 장학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학사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꼭 감시자가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좀 과거와는 이제 어떤 객체로서의 어떤 교사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수업 개선의 주체로서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장하고 컨설팅장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의 같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요청장학이나 컨설팅장학의 공통점은 교사들이 자발적 요청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장학의 형태라는 것이고요.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컨설팅장학은 주로 이제 교수, 학습상의 어떤 전문적인 교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컨설팅장학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2013년 기출문제 보면 다음은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5교사와 박교사의 대화 내용인데요. 가하다의 장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5교사가 최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긴 해. 그럼 장학 담당자와 상의해보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박선생. 가하에 대한 얘기. 가는 전문가 장학으로 수업 컨설팅 측면에서 장학 담당자와 함께 심층적인 수업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겠네요. 가는 전문가 장학으로 교수의 문제가 있는 초임 교사만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죠. 모든 교사가 대상일 수 있겠죠. 이런 전문가 장학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박 교사가 지난주 장학 담당자 찾아뵈었어? 그래,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 일단 수업 중 내가 갖는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발해보면 좋겠다고 하시더군. 그런데 정작 내 수업의 문제는 준비한 수업 내용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수업정이 울려버린다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 그럼 내가 자네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무슨 장학한다는 거예요? 동료 장학한다는 거죠. 나는 동료장으로서 서로의 수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가에게 제공하여 수업을 보완 개선하는 데 있다. 내 수업 들어왔는데 이 사람 행정가한테 보고한대요. 들어오겠어요? 아,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죠? 나는 동료장으로 교사들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형태다. 그죠? 이거 완전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오, 그거 진짜 괜찮은 생각이야. 다음 주 수요일 7교시 2학년 5반 수업 있으니 들어와 줄 수 있겠어? 언제든지. 오교사가 역시 주변 도움을 받으니 좋군. 이제 내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내일은 수업 운영 기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내 수업에 대해 신중하게 반성해 봐야겠어. 그러니까 내 수업 운영 기법에 관한 찾아보고 내 수업에 대해서 내가 반성해 보겠대요. 그럼 무슨 장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장학을 한다는 거겠네요. 다른 자기 장학으로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 자신이 필요와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됩니까? 그렇죠. 독립적으로 실시되죠. 그래서 아까 캠코더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다는 자기 장학은 자기 장학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관련 서적이나 전문 자료를 스스로 탐독하여 자기 발전의 자료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체육 수업의 구조와 실천 볼게요.